그 여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도 그러는 거야? 우리 가문에 그런 피를 들이겠다고? 그건 엄마가 만든 기준이에요. 지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이 죄라면 그런 세상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아. 끝까지 낙인을 찍을 거야. 그 낙인이 두려워서 사람을 버리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난 그 사람과 살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넌 미쳤어. 다 가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잖아요. 이제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요. 좋아, 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 길 다시 돌아오지 마. 그 문은 내가 스스로 닫은 거야. 서울 강남의 호화 저택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러나 그 끝은 바다 냄새가 스며든 작은 마을이었다. 오늘은 한 남자의 부와 명예,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제국을 일군 민수 씨, 명문가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선영 씨,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택한 아들 준호 씨. 그들이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결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놓치면 후회할 감동 실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날 서울 강남의 화려한 저녁 조명 아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 씨의 이름을 부르며 성공의 상징으로 칭송했고, 언론은 그를 외식계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뒤에서 한 가정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탁, 값비싼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들이 데려올 여자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여느 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아래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한 여자의 눈빛은 맑았고 겸손한 인사 속에는 단단한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의 잔잔한 대화 속에 앞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파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끝내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삶과 가난한 삶이 교차하고 체면과 사랑이 부딪히며 용서와 회한이 얽혀가는 이야기. 오늘 그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로변의 우뚝 선 본사 건물의 꼭대기층. 그곳이 민수 씨의 제국이었다. 63세의 그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단 한 손으로 일궈낸 인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상징이었다. 부하 직원들은 그의 결단을 두려워했고 언론은 그의 성공 신화를 연일 보도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정 안에서는 냉철한 회장이 아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민수 씨의 아내 선영 씨는 서울 명문가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상함과 단정함을 무기로 사회적 체면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성공을 빛내는 데 맞춰져 있었고 강남의 상류층 모임에서 체면을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세계 밖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가문이라는 단어가 곧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 부부에게는 외아들 준호 씨가 있었다. 28세의 준호 씨는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어머니의 자존심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고
회사의 후계자로서 준비를 착실히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연 씨는 준호 씨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 26세의 그녀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며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르쳤다. 가족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는 늘 짧게 웃으며 그냥 평범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미소 뒤에는 잊고 싶은 과거의 그림자가 있었다. 지연 씨는 어릴 적 어머니의 고단한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그것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깨끗이 새로 쓰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택했다.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준호 씨가 나타났다. 부산 출장을 온 준호 씨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그녀를 만났다. 처음에는 아무 의도도 없었다. 하지만 짧은 인사와 웃음,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이끌렸다.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가문을 기준으로 살아온 준호 씨에게 지연 씨의 꾸밈 없는 진심은 낯설고도 따뜻한 위로였다. 반대로 지연 씨에게는 준호 씨의 성실한 태도와 다정한 말투가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점점 더 소중해졌다. 준호 씨는 부모에게 언젠가 그녀를 소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이라면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곧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식탁 위에 수정잔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날 준호 씨는 부모에게 인사드릴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예고했다. 민수 씨는 담담히 신문을 넘겼고 선영 씨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며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괜찮겠지요? 당신은 늘 그랬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선영 씨의 말에는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민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준호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영 씨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섰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여자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선영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운 외모 속에서도 묘한 낯설미 느껴졌다. 무언가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스친 얼굴 같았다. 그래요. 부산 쪽이라 했죠.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지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예전에 식당을 하셨어요.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그 대답에 선영 씨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속에서 차오르는 불길한 직감이 있었다. 혹시 설마 그 사람?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다. 준호 씨는 그 기류를 느끼며 손을 조용히 포개 쥐었다. 어머니, 아버지. 지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선영 씨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선영 씨는 혼자 방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 그 얼굴이
방금 다녀간 지연 씨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거짓말이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심장이 말하고 있었다. 잊으려 했던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의 딸이라면 절대로 안 돼. 우리 가문에 그런 피를 들일 순 없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심을 굳혔다. 그 결심은 다음 날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는 이미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민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하려던 찰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설 만큼 날카로웠다. 당신, 그 여자를 그냥 두실 겁니까? 선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정함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 씨 말이야. 왜 그래? 어제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미 한 줄기 불안이 마음속을 스쳤다. 선영 씨는 식탁 위에 한 장의 사진을 내던졌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화려한 의상과 진한 화장을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자, 기억 안 나요? 민수 씨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글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자가 바로 지연 씨 어머니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저 여자가 한때 강남에서 이름난 마담이었어요. 우리 가문에 그런 피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선영 씨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민수 씨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담담히 말했다. 그건 과거야. 그리고 지연 씨가 한 일도 아니지.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요. 과거.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아요.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강남 사회에서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당신은 사업으로 버티겠지만 나는 평생 그 시선을 견뎌야 해요. 그녀의 눈가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다.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준호가 사랑한다잖아.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 그 말에 선영 씨의 표정이 굳었다. 행복, 그게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수 씨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선영 씨의 눈빛에는 절망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 결혼 절대로 허락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날 밤 준호 씨는 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분 섞인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한숨. 준호 씨의 손끝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속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 사랑이 그렇게 죄인가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탁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상황 변화. 며칠이 지나도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녀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서 준호 씨의 방만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밤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지연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 문장은 다짐이자 이별을 예고하는 절규처럼 보였다. 하루는 준호 씨가 부모를 식탁에 마주 앉혔다.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지연과 결혼하겠습니다. 짧은 선언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멈췄다. 선영 씨는 이성을 잃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호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목소리 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건 엄마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지연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선영 씨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넌 평생 강남에 자식으로 살아왔어. 그게 어떤 무게인지 몰라? 준호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무게 때문에 사랑을 버려야 한다면 그런 일은 필요 없어요.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세상에 냉정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그걸 말할 수 없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짐을 쌌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방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속삭이듯 남긴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민수 씨는 그 목소리를 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막으려 하면 아들은 평생 그를 원망할 거라는 걸. 다음 날 새벽, 준호 씨는 집을 떠났다.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던 부산행 기차역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쓰러지는 듯했다. 이제 진짜 괜찮을까?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응. 우리 둘이라면.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 불빛은 미련이었고 동시에 해방이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부산 외곽의 작은 바닷가 마을. 낡은 원룸 한 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지연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고 준호 씨는 새벽마다 어선 부두에서 일했다. 밤이 되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준호 씨가 그렇게 말하면 지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새벽, 바다는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준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두꺼운 점퍼를 걸쳤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칠었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지연 씨는 잠에서 깨어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바람이 너무 심해요. 지연 씨의 말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준호 씨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오늘 물량이 많다잖아요.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지연 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다. 왠지 모르게 그날은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준호 씨는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고 하늘이 점점 푸르게 밝아올 무렵 지연 씨는 따뜻한 국을 끓이며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처음엔 멀리 있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을 연 순간 낯선 경찰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혹시 박준호 씨 가족분 되세요?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고 뜨거운 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차량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목격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지연 씨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저 바람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며칠 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부산의 작은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연 씨는 멍하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굳은 남편의 유품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한 통의 전화가 서울로 걸려왔다. 민수 씨는 회의 중 그 소식을 들었다. 회장님 아드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민수 씨의 얼굴은 그늘에 묻혀 있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낮게 울음을 삼켰다. 선영 씨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연 씨는 한없이 초라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검게 그을린 리어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수 씨를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 순간 선영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네요. 불행은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공기를 갈랐다. 지연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그러나 단단했다.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연 씨가 장례식장을 떠난 뒤 남은 것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있었다. 가문, 명예, 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었다. 부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지연 씨는 낡은 원룸 안에서 불 꺼진 방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가 떠난 지 벌써 2달째였다. 그가 앉아 책을 읽던 자리에는 먼지가 내려앉았고 벽에는 아직 그의 코트가 걸려 있었다. 지연 씨는 그 코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당신 보고 싶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방 안을 울릴 만큼 절박했다. 창문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숨결처럼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는 거칠었고 발끝은 젖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곳에서만이라도 준호 씨가 돌아올 것 같았다. 그녀는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았다. 등이 굽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 둘을 품에 안은 채 살아가야 했다. 당신이 지켜주지 못했으니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다짐 하나뿐이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민수 씨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호야, 아버지가 틀렸구나. 목소리가 점점 떨렸고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다. 와인이 흘러내려 마룻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방 안에는 선영 씨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매일 밤 꿈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본다. 웃고 있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그날의 뒷모습. 민수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리가 그 아이를 밀어냈잖아. 돈이 체면이 뭐길래? 그 말에 선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리며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 아들을 잃게 만든 벽이었다는 것을. 한편 바닷가의 새벽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 씨는 무거운 리어카를 밀며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하늘은 어둡고 바람은 매서웠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두 아이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오늘도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만은 따뜻하게. 그날 새벽 쓰러지는 한 노인을 본 것은 우연이었다. 리어카를 멈추고 지연 씨는 숨을 몰아쉬며 그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기대세요. 노인의 손을 붙잡는 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지연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노인이 자신이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라는 걸. 민수 씨는 흐릿한 시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리어카 옆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두 아이의 사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듯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땅을 짚고 오열했다.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사랑을 막았던 손, 체면을 앞세웠던 말, 아들의 마지막 눈빛. 그 모든 것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지연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노인은 눈물에 젖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서로의 과거가 하나로 엮였다.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상처가 드디어 마주한 것이다. 민수 씨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리어카의 깡통들이 서로 부딪히며 울렸다. 그 소리 속에 그의 숨소리가 섞였다. 손끝이 떨렸고 시선은 여전히 낡은 사진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 바로 아들이었다.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었구나. 민수 씨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숨이 막힌 듯 끊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올리며 지연 씨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 내 손주들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굽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 왜 이런...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하오. 그때 내가 막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일찍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의 말끝이 흔들렸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연 씨는 차마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 부탁이요. 나에게 기회를 줘요. 내가 대신 갚고 대신 지킬게요. 이제라도 그 아이가 못한 걸 내가 해야 하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지연 씨는 말없이 서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녀의 말에 민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병원으로 가던 길에도
의식을 잃기 직전에도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그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혀왔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끝내 아무것도 못했구나. 민수 씨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부서진 듯 갈라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연 씨의 앞에 섰다. 이제라도 나를 믿어주겠소. 내 남은 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겠소.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이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준호 씨의 얼굴이 지금은 아버지의 눈물 속에 겹쳐 보였다. 그럼 아이들 앞에서 약속해요. 지연 씨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오. 내 모든 걸 걸고. 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고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자마자 지연 씨와 두 손주가 사는 좁은 마을로 찾아왔다. 허름한 집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내가 여기에 있을 거요.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지켜볼 거요.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도 그렇게 바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민수 씨의 눈가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상처와 죄, 그리고 용서가 한자리에 놓인 순간이었다. 그날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번졌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서울의 본사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회사의 고위직들, 회장이라는 호칭까지 모두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돌연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언론은 각종 추측을 내놨지만 민수 씨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닷가의 허름한 집에서 지연 씨와 두 손주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손주들이 잠에서 깰까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리어카 대신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재활용품을 모았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내 목까지 살고 있다. 지연 씨는 처음엔 그를 믿지 못했다. 한때 모든 걸 빼앗아 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세월은 진심을 가려내지 않았다. 민수 씨는 말이 적었지만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 오는 날이면 몰래 아이들의 우산을 챙겼고 겨울밤엔 낡은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배관을 붙잡았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 작은 손이 흔들던 종이를 보는 순간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안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선영 씨는 서울에서 홀로 남았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크고 집안은 적막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무엇을 지킨 걸까? 손끝으로 세월이 새긴 주름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결국 가방을 들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날 바닷가의 바람은 부드러웠다. 지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오래된 그림자가 사라졌다. 선영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지켜왔는지. 지연 씨는 눈을 피한 채 대답했다.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서로 지키려 했던 게 달랐던 거죠. 두 사람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민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민수 씨는 저녁이 되자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우리 준호가 있으면 이런 식탁을 좋아했을 거야. 그 말에 모두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저 그리움이 고요히 스며든 순간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수 씨의 머리는 완전히 희어졌다. 이젠 트럭 대신 지팡이를 짚었고 매일 아침 바다 앞 벤치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손주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바다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말이지. 다 용서했기 때문이야. 민수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의 준호 씨, 지연 씨,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약속은 지켰구나. 지연 씨는 창가에 앉아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거칠음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그녀의 속삭임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바닷마을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민수 씨의 작은 집 마당에는 새싹이 올라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웠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알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가문도, 돈도, 이름도 결국은 다 흩어지는 것들이었지. 사람만이 남더구나. 사람이 전부였어. 그의 시선이 멀리 바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준호 씨가 일하던 선착장이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그날처럼 햇빛이 바다 위를 반짝였다. 마치 그 아이가 아직 저기 어딘가에 서 있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잘 지내고 있지. 아들아, 이제 아버지도 편히 웃는다. 지연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이 만든 조그만 카네이션 화분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네요. 민수 씨는 말없이 웃으며 화분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작은 등불이 식탁 위를 밝히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민수 씨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잔잔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날 새벽 민수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그가 찾던 평화의 끝처럼 보였다. 장례는 바다 근처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그의 유해는 바람이 머무는 절벽 끝에서 흩어졌다. 파도는 그날따라 잔잔했고 햇살은 따스했다. 지연 씨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그리던 가족, 이제 완성됐어요. 그녀의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가게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의 식탁 따뜻한 밥 한 끼, 마음의 집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보다 그 따뜻한 공기에 먼저 감동했다. 누군가 물으면 지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한 아버지의 약속으로 시작된 식당이에요. 그 식탁 위에는 늘 한 자리의 의자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 그러나 누구보다 소중한 자리. 그곳에는 바다의 향기와 함께 한 남자가 남긴 사랑과 회한, 그리고 용서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의 시작이다. 우리가 미처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삶은 완성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 씨의 선택, 그리고 지연 씨의 용서, 그들의 삶이 보여준 가족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